자, 첫 번째, SNS 마케팅에 필요한 디자인 살펴보기에서 카드 뉴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카드 뉴스라는 거는 SNS 마케팅에 활발하게 사용되는 디자인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만약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카드 뉴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카드 뉴스라고 치고 나서 이미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다 카드 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카드 뉴스의 경우는 보통은 1대1짜리, 그러니까는 정사각형의 이미지에다가 예쁜 그림과, 그러니까 그에 이제 어울리는 그림과 간단한 설명을 적어서 만드는 것을 카드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뉴스는 PC 사용보다 모바일이 요즘 더 많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바일 환경에 맞게 새로 생겨난 카드 형태의 이미지형 뉴스를 카드 뉴스라고 해요. 그래서 짧은 글과 여러 장의 이미지를 넘겨보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집중력을 높여서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카드 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긴 글을 사실 사람들이 읽는 거를 싫어해요. 그쵸? 모바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림과 함께 짤막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의 카드 뉴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카드 뉴스가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카드 뉴스의 기본 구성을 좀 살펴볼게요. 책이 있으신 분은 밑에 부분을 보면 되고, 책이 없으신 분은 그냥 화면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화면에 보면은 위쪽에 여기 탈레반에 의해 무너진 국가, 또는 대한민국의 난민법과 세계 시민의식 이렇게 적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간단히 말하면 서브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제일 크게 적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메인 타이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그림들은 일종의 서브타이틀이나 메인 타이틀을 그러니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카드 뉴스는 보통 이렇게 배경 이미지에 꾸밈 요소들, 그리고 메인 타이틀, 그리고 서브 타이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카드 뉴스가 요 한 장이 아니고요. 밑으로 보면은 더 이렇게 내용들이 더 나오죠. 요런 게 이제 본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윗부분에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네, 보통은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게 카드 뉴스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은 보통 이제 간단한 홍보 문구나 꾸밈 요소를 달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걸 아예 달지 않고 간단하게 표지와 본문만으로 구성을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보통 카드 뉴스를 만들 때는요, 표지 한 장에 지금 14페이지 보시면 돼요. 본문 2에서부터 20장 정도, 보통 한 4장 정도 이상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지는 카드 뉴스의 첫 번째 페이지로 카드 뉴스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뉴스의 주제를 포괄하는 어떤 메인 타이틀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에 맞는 서브 타이틀. 그리고 이 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꾸밈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는 배경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본문의 내용은 내용에 사용되는 폰트보다 조금 더 굵은 폰트를 사용해서 크기를 키워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은 보통은 기업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문구나 좋아요나 공유를 유도하는 홍보 문구, 배경 이미지, 꾸밈 요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 보통 마지막 장은 생략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업이나 어떤 브랜드를 홍보하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기업이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질 수 있는 색상이나 배경 이미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카드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잠깐 들어가서 보여드릴 건데요. 오타 냈네요.
인스타그램이죠. 에이, 창피해라.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보면은 이런 것도 일종의 카드뉴스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뭐 뇌혈관 자가진단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뭐 결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었죠. 이렇게 정보 전달의 형식을 우리가 글로 전달하려면 사람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그림과 간단한 글을 적어서 만드는 게 카드뉴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브랜드 문구를 어디다 넣냐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로고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카드뉴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이게 정말 좋으면 자기가 이제 친한 사람들 또는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겠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 로고가 이렇게 그림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로고를 자기네 그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데서는 많은 이런 카드뉴스들을 만들고 있어요. 요런 게 다 카드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맛있다고 난리난 뭐 육개장 해가지고 재료는 어떤 거 쓰고 어떻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카드뉴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카드뉴스가 별다르게 어려울 건 없어요. 대신 이 카드뉴스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정보 나열형과 스토리텔링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런 형식은 정보 나열형 카드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뭐 하는 방법이라든지 베스트 5, 노하우, 뭐뭐 가지, 뭐뭐 꿀팁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정보 나열형 카드뉴스로 만든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5천만 원 드리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된다고 이렇게 적어놨죠. 네, 요거는 사실은 광고예요. 보시다시피 프로필에 가서 공고좌표 가서 사서 써라 라는 광고거든요. 근데 마치 정보인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보 나열형 카드뉴스의 형식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행지나 맛집, 상품, 서비스, 노하우, 명언, 꿀팁 이런 것들에 주로 들어가고요.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보통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텔레반을 피해 떠났지만 갈 곳이 없대요, 난민들이. 그러면서 수용 찬반 논쟁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해 문제 알고 있나요? 하면서 입장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요. 그쵸? 그러면서 이거를 대한민국도 더 이상 난민을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이러면서 설명이 나아가죠. 요런 방식이 바로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듯이 콘텐츠를 전달하는 유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명 인사의 성공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이슈라든지 궁금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만한 주제를 찾아서 카드뉴스로 제작한 것을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라고 합니다. 일단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딱딱하지 않고 뭔가 이제 실제로 말하는 듯한 그런 구어체를 많이 쓰고 있죠. 여기도 보면은 난민 혐오적 시선 그대로 충혈되어 있다며 뭐 받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은 게 아니라 반발 받기도 땡땡땡 이러면서 약간은 감정에 호소하는 글을 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예요. 자, 이러면 우리가 카드뉴스를 참고해서 만들려고 했을 때 어디를 좀 참고하시면 좋은지가 17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구글에서 카드뉴스 검색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구글에서 카드뉴스라고 찾아봐도 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네이버 이미지 창에다가 찾아도 아까 보셨다시피 많은 카드뉴스들이 보일 건데요. 구글도 마찬가지겠죠? 검색창에 카드뉴스 라고 이렇게 적고 이미지로 가보시면 카드뉴스로 현재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예 생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좀 뭐랄까 막막한 점은 있을 거예요. 디자인을 어떻게 꾸며야 될까? 근데 이런 디자인들을 보고 이런 형식으로 좀 꾸미면 괜찮겠다 하는 걸 조금 따라서 만드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세련되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이렇게 카드뉴스라고 적거나 카드뉴스 템플릿이라고 적거나 아니면 어떤 업종, 예를 들어 뭐 뷰티 업종이다 하면은 뭐 뷰티 카드뉴스, 뭐 쇼핑 카드뉴스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 업종에 대한 카드뉴스들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디자인으로 꾸며서 만들면 그래도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정보도 전해주면서 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디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쁘게 보이면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 그런 디자인을 따서 만드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요거는 이제 눈썹 가이드라는데 이렇게 눈썹 가이드를 그리는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 거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카드 뉴스니까. 자, 두 번째 망고보드가 소개되어 있네요. 제가 망고보드를 그럼 들어가 볼게요. 망고보드는 디자인 제작 도구예요. 제가 보통 많이 설명하는 게 미리캔버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미리캔버스랑 비슷한 곳이 망고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템플릿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배너나 모양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드뉴스를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카드뉴스를 골라보시면 여기서 이제 제작을 해서 쓸 수 있는 카드뉴스 모양들이 나와요. 역시 이것도 디자인을 따서 내가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해서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보는 용도로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18페이지에 타일이 나와 있네요. 저희도 타일 찾아볼게요. 타일닷컴은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데고 타일이 그러면 이렇게 쳐서 바로 안 나오나요? 그러면 우리가 검색을 해서 볼게요. http 땡땡 / 하고 tyle.io 이게 타일 사이트라고 돼 있네요. 오타가 났나? 네, 여기가 되겠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망고보드랑 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유료긴 하지만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제작하기로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역시 또 쓰실 만한 어떤 카드뉴스 디자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야 포토샵에서도 다 만드니까 사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적혀 있는 것은 네이버 카드로 보는 뉴스라고 적혀 있네요. 사실 제가 네이버 카드로 보는 뉴스까지 찾아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책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카드로 보는 뉴스 이렇게 쳐보시면은 카드로 보는 뉴스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요. 글쎄요, 이거는 이런 걸로 참고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따라서 만들어 보려면 한번 여러 가지 카드뉴스들을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형식의 카드뉴스를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페이지를 이번엔 볼게요. 이번에는 배너나 홍보 포스트 제작 가이드인데요. 배너나 홍보 포스트는 어떤 게 배너냐면 우리가 네이버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이렇게 뜨는 애들 있죠. 여기 뜨거나 여기 뜨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배너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너나 홍보 포스터는 SNS나 온라인 마케팅에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홍보용 이미지로 자주 쓰는 것들을 배너 또는 홍보 포스터라고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쇼핑몰 사이트, 그리고 포털 사이트, 소셜 사이트 등의 상품이나 이벤트를 홍보할 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띠 모양의 광고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쇼핑에서 만든 이 띠 모양의 광고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기 해피 뉴 이어 해서 적혀 있는 이 부분이 뭐 간단하게는 여기서는 메인 타이틀로 쓴 것 같긴 한데 실제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옷핀 모양인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글을 또 적어요. 선물 대첩이 준비한 역대급 할인 혜택. 여기도 뭐 간단히 말하면 유니세프 반지라는 부분이 간단히 서브 타이틀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배경을 깔아서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배경이 너무 화려하지 않고 보면은 좀 단순하게 되어 있는 배경을 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꾸밈 요소가 되겠죠? 이런 거. 자, 그래서 메인 타이틀은 보통은 고객의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자극적인 문구를 써요. 자, 이렇게 적혀 있으면 궁금하죠? 그냥 우리가 보통 봤을 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내용일 텐데 유니세프 모양의 반지가 옷핀 모양인 이유가 뭔지 궁금하세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눌러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가 보통은 이렇게 메인 타이틀로 쓰이게 돼요. 보통 이거는 잘 보여야 되니까 굵은 폰트로 크기를 키워서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배경은 화려하게 디자인하면 아무래도 글씨라든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상품 이미지와 텍스트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단조로운 색깔이나 모양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품 이미지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고객들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이미지는 깨끗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배너 디자인이 너무 단순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꾸밈 요소들을 조금 활용해서 꾸며준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홍보 포스터란?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에다 홍보 포스터를 찾아볼게요. 이미지로 보면 홍보 포스터들 많을 거니까 이런 디자인을 예를 들어 만든 거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것들도 홍보 포스터가 되겠고 뭐 사실은 되게 많죠 뭐 그죠? 자, 홍보 포스터란 상품이나 이벤트의 정보를 홍보하는 세로로 긴 광고 디자인을 홍보 포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상품을 소개하거나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너에 비해서는 세로 길이가 많이 긴 편이죠. 그리고 웹사이트나 소셜 커머스, 쇼핑몰, 블로그, SNS 같은 데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 포스터는요. 위쪽이 상단 메뉴가 되겠고요. 아래쪽이 하단에 이제 메뉴가 되는데 상단 부분에는 보통은 이제 메인 타이틀, 서브 타이틀, 상품 이미지, 배경, 꾸밈 요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요. 우리 아까 전에 만들었던 수제 비누도 아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위쪽에 상품 이미지와 간단한 꾸밈 요소를 넣었었고요. 아래쪽에 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을 주로 담았던 걸로 보셨죠. 이렇게 보통 위쪽에는 상품의 제일 대표 이미지 같은 걸 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의 어떤 컨셉이나 홍보 문구에 어울리는 이미지나 일러스트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게 위쪽을 제작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가 만약에 여행 상품의 홍보 포스터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위쪽을 꾸며놓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하단에는 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눈에 잘 파악할 수 있게 비슷한 내용들을 그룹을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얘는 이제 보면은 과학솜, UCC 부문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과학 만화 UCC 부문으로 따로 구분을 해놨죠.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의 홍보 포스터도 마찬가지로 줄 글로 여행 상품을 나열한 게 아니라 여행 상품을 하와이, 몰디브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한눈에 잘 들어오게 디자인을 했을 거예요. 또한 상단 영역과 색깔이 비슷하게 이용을 해서 통일감을 유지해 놓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배너나 홍보 포스터를 참조하기 위한 사이트로는 핀터레스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핀터레스트 쳐볼게요. 핀터레스트는 디자이너들이 보통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검색하는 디자인 참고 사이트로 핀터레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핀터레스트에다가 로그인을 좀 할게요. 내가 여기다가 찾고 싶은 걸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적혀있듯이 이벤트, 기획전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에 관련된 이벤트 페이지나 기획전 페이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좀 이쁘게 보일지 사실 모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미리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들을 보시고 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면 그걸 조금 따라서 만드시거나 아니면 여러 디자인의 장점을 조금 더 혼합해서 만드시면 조금 눈에 확 띄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들을 좀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21페이지에 추천하는 업종별 참고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뷰티 사이트, 패션 사이트에서 각각의 사이트들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핀터리스트는 네, 통합해서 사이트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핀터레스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는데 로그인을 하셔야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화면인 거고요.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 하라고 아마 떠 있을 거라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후에 이런 디자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입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내가 올릴 수도 있어요. 자, 22페이지에는 클립아트 코리아가 나와 있는데요. 유료 디자인 소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클립아트 코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여기는 이런 이미지를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일러스트 모양이나 아이콘 모양 또는 이런 포토, 편집 이런 것들을 따서 비슷하게 만들어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은 이벤트 페이지로 쓸만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올 거거든요. 물론 여기는 유료 사이트라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걸 그대로 쓰실 거면 근데 내가 이걸 비슷하게 만들 거면 딱히 돈을 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 살짝 베끼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페이지. 그 외에는 그냥 구글에서 찾아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조만간 이제 설이니까 내가 만약 쇼핑몰에다가 배송을 언제까지 하면은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조금 늦었나? 지금 하려면? 그죠?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쳐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설은 조금 늦었으니까 발렌타인데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은 이미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 페이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업종과 이벤트 또는 이벤트 주제 이벤트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배너나 홍보 포스터 디자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비슷하게 따서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배송 공지가 필요하면 배송 공지를 찾아보시면 배송 공지로 쓰실 만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보여요. 그럼 이거를 비슷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를. 그죠? 아예 생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사실 감이 안 잡힐 거거든요. 근데 이런 디자인들을 보시면 아, 요런 디자인 형태로 만들면 깔끔하게 좀 전달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와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디자인은요, 언제나 창작이 아니라 모방을 통한 창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원래부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세련된 배경 이미지 고르기라는 부분을 볼게요. 25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카드뉴스와 같은 SNS 콘텐츠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배경 이미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배경 이미지를 다 돈을 주고 사려면 그것도 꽤나 비쌉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트들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언스플래시라고 적어볼까요? 언스플래시. 언스플래시라는 곳은 아름다운 무료 이미지나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다가 여기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점은 한글로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글로는 사실 잘 나오지 않고요. 영어로 해서 적어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행이다. 그러면 트립 이런 식으로 적으면 그에 관련된 사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광고도 옆에 떠 있지만 꽤나 쓸만한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만약 이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럼 클릭하시고 무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본 사이즈로 받아지는 거라면 그 옆에 있는 화살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절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트를 쓰려니까 나 영어가 어려운데 나 영어를 못하는데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고 치고 이거를 여기 가서 지식백과나 뭐 백과사전 쪽으로 가면은 어학사전이겠다. 어학사전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어차피 영어로 번역돼서 나와요. 그쵸? 이렇게 번역해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글로 검색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이트 한 개를 또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책에 안 보이는데 아마 뒤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뒤쪽에도 없는 것 같네. 일단은 적을게요. 네이버에다 픽사베이라고 적어보세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는 한글로 적어도 나와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아까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검색하는 창에다가 아까처럼 여행 이렇게 적어보면은 여행과 관련된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건 유료 이미지니까 요 밑에 거를 볼게요. 이런 이미지들을 다 무료로 얻을 수가 있어요. 나 이 이미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고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사이즈 골라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얘는 단점은 이렇게 로봇 인증을 한 번씩 하게 돼요. 그럼 요거 체크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쉽게 다운을 받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번 이렇게 로봇 인증 받는 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은 여기 회원가입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받으면 따로 로봇 인증 필요 없이 계속해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회원 가입하면 된다고요? 네, 회원가입 안 해도 자료는 다운받을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해놓게 되면은 로봇 인증을 매번 할 필요가 없어서 편해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상업용 무료 페이지들은 28페이지에 적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들어가 보세요.
자,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할게요. 카드뉴스 배경 이미지를 잘 선택하는 3가지 팁이라고 적혀 있는데, 고퀄리티 이미지가 많은 사이트를 알지라도 정작 카드뉴스를 제작할 땐 어떤 이미지를 선택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한 이미지는 글씨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을 이쁜 걸 보여주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술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SNS상의 컨텐츠를 만드는 건 의미가 잘 전달이 돼야 되고 글귀가 어쨌든 잘 보여야 하죠. 그렇다면 너무 복잡한 배경 이미지보다는 깔끔한 배경 이미지를 쓰셔야 일단 눈에 잘 들어오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은 피사체가 확대된 이미지나 색상이 화려하지 않은 이미지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 거라고 한다면 디자인을 이런 걸 쓰면 될까요? 네, 정신없어요. 그쵸? 차라리 이런 디자인이 더 깔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런 거. 또 하나 또 얘기할게요. 두 번째, 시선 처리가 잘 되어 있는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 이 여자분이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여백이 많죠. 그러면 여기다 글을 적으면 사람들은 시선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글이 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시선이 만약에 한쪽으로 향해 있거나 지금처럼 피사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이미지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 빈 공간에다가 메인 타이틀이나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서 시선을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어디다 넣으면 돼요? 대충 요쯤에다가 넣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사람들 이 시선이 나와 있는 거는 시선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내용과 관련된 배경 이미지를 선택해야겠죠? 예를 들어 배경이 이건데 우리나라의 전통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쵸? 예, 배경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쓸 것. 이해되셨죠? 자, 31페이지 넘어갈게요. 폰트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내용인데요. SNS 마케팅을 하실 때 일단 사람들은 폰트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폰트가 사실 이쁜 폰트가 많긴 한데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돼야 되는 폰트를 고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폰트 때문에도 고민일 테고, 또 폰트에 보면은 그 폰트에 그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폰트들은 유료 폰트들을 내가 잘못 썼다가는 나중에 그 저작권 때문에 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폰트를 고르실 땐 가급적이면 무료 폰트 또는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무료 폰트들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1페이지의 내용은 디자인의 컨셉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폰트를 선택해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간단하게 면접 노하우와 같이 전문성이 느껴지는 카드뉴스를 제작해야 될 때는 신뢰감을 주는 폰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적인 맛집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는 감성이 있는 폰트를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업용 무료 폰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놨다니까 한번 쭉 확인을 해볼게요. 자, 33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눈누라는 사이트 한번 찾아보실래요? 검색창에다 눈누라고 적으시면 돼요. 눈누, 엔터. 눈누 난나의 눈누 맞아요. 이 눈누가 뭐냐면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눈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쁘면서도 무료로 쓸 수 있는 폰트들을 많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포토샵을 들어가서 폰트를 보시면요, 이쁜 폰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어도 폰트들이 좀 안 이쁜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사이트에는 정말로 예쁜 폰트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클릭해서 적어보시면 그 폰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어요. 끝나면 되게 정말 찾아볼게요. 그러고 이렇게 써봤을 때 마음에 드는 폰트의 경우는 다운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 사이트냐면 이 눈누라는 사이트가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자기네 어떤 이념을 담은 폰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놓거든요. 그 무료로 공개해 놓은 폰트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쳐보고 이게 마음에 든다 라고 한다면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동해서 해당 폰트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받으실 때는 TTF랑 OTF가 있는데 사실 어떤 걸로 받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들어져 있는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TF는 원래 윈도우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OTF는 맥킨토시,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 위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윈도우로 할 거니까 TTF로 받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누르면 그 폰트를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이 폰트를 다운을 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할 때 이 폰트를 갖다가 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PS를 넘겨주게 된다면 그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는 이 폰트가 깔려 있을까요? 안 깔려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열었을 때는 폰트가 없다고 경고가 뜰 거고 글씨를 고치려고 하면 그냥 기본 폰트로 바뀌어 버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가 내 컴퓨터에 깐다고 해서 다른 컴퓨터에도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폰트들은 가급적이면 따로 모아서 저장을 해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럼 만약에 그렇죠, 뭐 USB면 USB라든지 이 폰트를 받겠다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예를 들어 저는 이수정이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경로를 하나 폰트라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 폴더를 눌러서 폰트 라고 폴더를 만들어 놓을 거고 이 안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여기 저장이 돼 있겠죠? TTF는 폰트 파일인데 파일 열기를 눌러서 설치를 누르시면 아주 간단하게 폰트를 깔 수가 있어요. 자, 폰트를 깔았으니까 제가 포토샵을 열어서 그 폰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린 후에 저희 시간 이제 53분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요것만 얼랑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선생님 이거 좀 회원가입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회원가입 전혀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일단 창을 하나 열었고요. 타입 툴로 글씨를 적을 때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폰트들이 보여요. 제가 깔아놓은 폰트도 있을 거고 조금 전에 깐 폰트도 있을 거예요. 요 교보 손글씨 아까 깔은 폰트죠. 제가 교보 문고 거 설치했으니까 요 고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글씨를 써가지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무료니까는 활용하시기가 되게 편해서 그리고 폰트도 되게 보면은 예쁜 폰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마음에 드는 폰트들을 한번 다운도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뒤에 있는 내용서부터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1교시 정도의 설명 끝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있는 다른 예제들도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